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름방학 공부법 준비했는데 하수와 고수의 공부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등급대별로 좀 나눌까 했는데 또 안 그래도 뭐 성적을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듣기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인드셋부터 얘기할 건데 일단 봐봐.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죠.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위에 뭐 있어요? N수 있죠. N수. 아, 이건 좀 장난이고요. 우리 N수생들 좀 마음 상해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이제 오늘 문제풀이법을 좀 설계를 할 건데, 문제 푸는 것도. 이 N수생들 이제 미리 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게, 현역 학생들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왜냐면, 내가 N수생들을 또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그들의 고충을 좀, 뭐, 완벽하게 안다는 건 또 너무 오만한 말이고,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풀 때, 미리 하고 갈게. 내가 이제 디테일한 문제풀이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 N수생들은 뭐 기출문제들 워낙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져가면은, 이건 답이 3번이야. 막 이래. 왜? 내가 현장에서 봤거든. 그래서 5년 전 기출을 가져와도 현장에서 봤거든.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도사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해석을 잘 하시고 완벽하게 체화를 하고 오히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미 거의 고수의 반열에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N수생들. 자, 그래서 하수, 고수 위에 N수가 있다는 건 이제 장난이고요. 어쨌든 하수와 고수의 여름방학 공부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들의 마인드셋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뭐랄까 인생에서의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봐봐. 뭐 지금 안 돼도 언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갖는다.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묻는 질문이 애들이 나한테 뭘 질문하냐면 이런 게 수능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거는 얘들아 아무도 몰라. 왜냐면 예전 지구과학과 지금 지구과학을 비교해보면 선생님은 꽤 오랫동안 지구과학 강의를 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뭐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었고 뭐 감히 지구과학에서 루트가 나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뭐 사인 곡선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님들도 부모님 세대의 지구과학과 지금 지구과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었어? 라고 이렇게 놀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되겠지는 사실은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 뭐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본인 생각에 얘는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 공부하는 습관을 봐봐. 다르다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건 나도 TV에서 본 건데 뭐 이렇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울대를 갔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 그러면 뭐 보통 10시간이 넘어요. 이 친구들이. 그럼 봐봐. 걔네들이 몰라서 10시간씩 공부해? 아니잖아. 그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운이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다 운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겠죠? 운이 없는 건 선생님이 또 이게 일가견이 있거든요. 운 없는 건 뭐 이렇게 내가 뭐 로또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30개 번호 다 다른 거 찍어도 한두 개 맞춰요, 선생님은. 뭐 이제 그런 운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운이야, 얘들아. 알겠지? 운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 다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운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알겠죠? 실력으로 깨야지, 그지?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내년에 재수생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마인드셋이 잘못됐죠. 그리고 공부법 보면은 봐봐. 이런 거야. 개념만 계속 반복해요. 문제는 감각적으로 그냥 풀고요. 선생님이 개념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개념의 완성은 기출풀이까지다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어차피 너희들 개념을 막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틀린 이유보다는 틀렸다는 사실에 집착해요. 내가 틀렸어. 틀렸어. 막 이러면서 말이야. 틀린 이유를 알아야지.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내가 선생님이 여러 명의 전과목 만점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한테 되게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 다 맞을 줄 알았냐.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다 맞을 줄 알았던 친구도 있고
그게 좀 확신이 없었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거의 다 맞았다는 건 알아, 이 친구들이. 그게 이유가 뭐냐? 틀릴 이유가 없었던 거야, 얘들아. 알겠지? 틀릴 이유가 없어지면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렇게 가야지. 그 점수가 스코어가 안 나오는 거에서 막 던져버린단 말이야. 당연히 얘들아, 못하는 걸 계속하는 건 하기 싫어, 누구나.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왜 그랬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야죠. 이 내 거잖아, 내 거. 그치?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를 운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얘들아, 실력이야.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그치? 이거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진리야, 진리.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답만 외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답만 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강의를 되게 열심히 찍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출에서 애들이 얻어갈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좀 이따 기출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풀어내는지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디립다 그냥 이건 봤던 거구나 몇 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공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의 마인드셋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틀리는 건 기회다.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문제 이러면 약간 변태가 쓸 수 있는데 문제를 딱 틀었어. 이거 되게 맛있네, 문제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문제 맛있어. 이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애들이 찾아가는 거야. 탐구를 하는 거지. 너무 변태 같으니? 어쨌든 그런 거야. 이걸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이게 마인드셋이 다른 거야, 얘들아.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좀 유명한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요즘 미디어 좀 나오셔가지고 박찬호 선수라고 있어요. 야구선수 중에. 메이저리거입니다. 이분이 메이저리거셨는데 그 박찬호 선수가 그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산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걸 찍었어. 근데 산에 계단이 쫙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더니 딱 뭐라고 하냐, 첫 마디가 난 되게 그거에 되게 신선했는데, 요런 데 보면 아깝잖아, 이래. 그 뭐가 아깝냐? 거기 네 발로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마인드셋이 달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까워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구나. 뭐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일 한 문제라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양치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도 뭐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 근데 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가야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력은 반복해서 나온다. 되게 지겹거든, 공부하는 게 사실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근데 실력은 당연히 반복해서 나오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 반복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겠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부터 이 시간을 공부하면은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 했거든.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하다가 잘하게 된 케이스라서. 그래, 전국에 이 시간에 나만 깨 있어. 이 시간까지 나만 공부해. 라고 이제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갖다 다독이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이 시간도 아깝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한 개념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혹시 틀렸어. 그러면, 다행이다. 왜 애들이 막 탓한단 말이야. 빡다가리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지금이나 다행이다. 수능 전이잖아. 수능 전에 뭘 발견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완전히 달라요. 공부법도. 개념, 기출, 심화, 실전 루틴.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로테이션 시키는데, 개념 기출 잘 끝내면, 그 다음에 심화, 실전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틀리면 원인까지 완벽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오답 정리 깔끔하게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형보다는 원리 및 구조를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유형만 나누는 건 얘들아, 의미가 없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면 다 풀어요. 실력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연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 봤냐면, 약간 특목고 출신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 학생들은 수능 연습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식의 수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시간 내에 수능을 못 풀어가지고 생각보다 못 봐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나도 많이 가르쳐 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알 듯 말 듯한 거.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질문하는 여러분들 뎁스가 달라. 잘하는 친구들은. 난 보면서 애들이 질문하는 거 딱 보고서 이 친구 많이 늘었네. 이런 게 보이거든. 이 친구 많이 늘었어.
질문이 달라. 옛날에는 그냥 자판기처럼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슨 밴딩 머신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논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부터 수능까지 시간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좀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수들이 어떻게 푸는지 모릅니다. 근데 질문하는 거 보고 내가 추정을 했어. 추정을 했어. 이게 일단은 이런 걸 보시면은요. 딱 보자마자 그 문제를 일단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첫 줄에 딱 읽고. 아, 판의 경계. 특별한 거 있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고수들의 문제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시점, 기억, 리을이 있어. 막 이 사람의 연령, 판의 경계, 최단거리 나타냈어. 그지? 나타냈어. 아, 그러면은 여기 판의 경계인데, 아, 딱 보니까 해령 있고 변환단지 있고 해령. 아, 요거 저번에 보니까 이거 단열대라고 했었지. 단열대라는 거 딱 바로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 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A, B를 여기다 찍어놨네. 기억, 니은, 지을 찍었는데, 오른쪽 거 보니까 연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여기에 연령이 빵인 데가 여러분들 해령인 거예요. 그래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에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게 해령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게 하수들이죠. 왜냐면 이거는 기존의 시험 문제에 비스무리한 게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떠올려서 아 여기가 해령이네. 거리에 따라서 나이를 나타냈네. 그럼 뭐야 이거는? 아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갖다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리셔야 돼. 이게 사고의 프로세스가 딱딱딱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그런 다음에 보기에서 보는 거야. A가 B.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애들이 생각하는 게 판의 경계가 쭉 늘어났으니까 지진이 다 발생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변환단지구 단열대라고 부르는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개념형 문제가 하나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태정물 하부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작의 방향을 물어봤잖아. 이거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게 고지작의 방향이라는 게 일단 단어를 아셔야 돼. 이게 뭔지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 싸움이거든. 우리 이제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예 몰라요.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은. 고지작의 방향이 그때 당시에 자기장이 기록된 건데 기억과 니은을 잘 보면 나이가 같네. 나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이 역작이 따로 따져줄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보면 디귿은 리을에 대하여. 이게 자료 해석 나왔죠. 그죠? 이거 디귿은 리을에 대해. 이거 두 개의 상대 속도를 물어봤어. 어차피 우리 확장 속도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령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령 자체에서 양쪽으로 판이 만들어지는 속도니까 얘네들의 상대 속도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 갖다 그냥 바로 계산해내면 되는데 애들이 이거 점이 안 찍혀져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상한데 막 점 찍고 있어. 이러면 못 푸는 겁니다, 문제를. 아시겠죠? 물론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이 72%.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고수 반열에 오른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 봐서 틀리고 숫자 계산 잘못해서 틀리고 이거 어차피 거의 계산하는 것도 되게 쉽게 깔끔하게 나왔어. 추세선 줬잖아요, 추세선. 그죠? 이 라인으로 얘네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접근 방식부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 문제는 2021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고, 비슷한 유형이.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풀 때 여러분들 핵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엔 되게 많이 쓰는, 구성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었다면 이걸 알 텐데, 이 문제는 애들이 그냥 문제 못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손도 못 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일단 뭐 많이 들어보긴 했어. 반감기 뭐 하는 거야. 그래 일단 그냥 쓱 거봐 일단. 반감기. 찾았어. 반감기 찾았어. X가 반감기가 그러니까 1억이고 Y가 0.5기네. 그런 다음에 막 여기 막 읽어보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하고 둘 중에 하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서 문제를 갖다가 막 그냥 들이대는 건데 그렇게 풀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뭘 갖다 추천해 드리냐면 문제 구조를 여러분들 먼저 기존에 있던 수능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건 되게 쉬워지거든. 보자마자 이건 화강암이란 단어를 썼어요. 화강암은 심성암이거든, 얘들아. 심성암은 여러분들 부정합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층소가 결정이 되는데 화강암이 여기 부정합이고 이건 관입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셰일보다 전에 만들어지고요. 이건 셰일보다 무조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였어. 그리고 여기 삼엽중화석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핵심 요소는 뭐였냐면은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애들한테 풀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기출에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X하고 Y 원소를 쓰고
연령을 다 나열을 해봐라. 아주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들 생략할게요. 어차피 그건 풀이 다 있으니까. 이랬어요. 왜냐면 이게 수능 문제라는 건 이런 연령을 나열을 했을 때 반드시 되는 게 눈에 딱 보이게 돼 있거든. 이건 무조건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연령을 나열해 보면 얘가 반감기 1억이니까 두 번이죠. 2억, 3억 이렇게 되고요. 얘는 1억, 1.5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한다는 단어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서로 다는 하나이다. 이렇게 다. 그럼 A, B가 이렇게 어느 게 A인지 어느 게 B인지 몰라요. 근데 짝꿍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먼저 찾았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난 겁니다. 왜냐면 저기 잘 보시면 내가 얘기했잖아. 가 그림에서 쉐일보다 A가 나중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나 그림에서 쉐일보다 B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이건 좀 면밀히 분석하면 여러분들 이 구조가 딱 보였을 텐데 문제를 풀 때 그냥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쉐일이 가운데 껴있겠구나 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쉐일의 연령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5.4억에서요 2.5억까지 가거든요. 왜? 삼엽충이니까. 삼엽충은 고생때 전반을 다 살았거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요걸 딱 여기 써놓고 이걸 딱 써놓잖아? 그럼 바로 한눈에 보이는 게 있어. 이 짝꿍이 되면 안 되겠네. 왜냐면 얘가 쉐일보다 나중에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 그럼 반드시 고생대를 포함하거나 그 전이어야 돼, B가. 그렇다면 이거는 전부 다 중생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게 층서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 B의 포인트라는 거야. 이 포인트를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B가 쉐일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2.5억보다 어리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고생대가 반드시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B가. 근데 고생대가 없잖아, 이 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 또 한 가지, 이 B가 왜 핵심 피 포인트냐면 그럼 3억이냐 1억이냐 바로 나와.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왜? 고생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B는. 그죠? 고생대 포함 그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애들이 이걸 막 경우의 수를 이걸 써보고 저걸 써보고 다 쫙 나열해서 풀어요. 그게 이제 하수들의 문제 풀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만 딱 이것만 파악되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거든요. 그냥 풀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패턴들을 갖다 익혀내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 이런 식의 패턴들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해설은 내가 기출문제 풀이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요소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가. 문제를 맞았어 넘어가 이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이게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는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응원을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얘들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도 난 반드시 보고 싶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이 이제 11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하수에서 고수로 전환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따라다닐 테니까 선생님도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나는 애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 나의 삶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의대를 갔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같이. 알겠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최선 다해봅시다. 함께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